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4의 플러그인 중에서 SEO와 관련된 특화된 플러그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SEO에 최적화된 글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점 3개를 누르시고 세팅스 앤 베타에서 베타 피처스에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ON으로 설정해 주셔야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챗GPT4의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되지만 곧 챗GPT 3.5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봐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그인 요 세 가지 중에서 아래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제 SEO라고 치시게 되면 SEO 관련해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EO 어시스턴트와 그 다음에 SEO 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깔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SEO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SEO 애플리케이션, 또 하나는 이제 웹 검색을 해야 되니까 웹 파일럿,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세 가지 정도는 플러그인을 동시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이 플러그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죠. SEO.app과 SEO 어시스턴트 플러그인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SEO.app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기반으로 SEO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줄 때 최대 3개의 URL 소스에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SEO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작성해주고 만약에 하나의 단일 URL을 줬을 때에도 SEO 최적화된 글을 제작성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고할 만한 3가지 URL 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글을 목표 키워드에 맞춰서 제작해주기도 하고 내가 이미 작성한 글을 SEO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EO 어시스턴트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구나 문장을 기반으로 키워드 제안을 생성을 한다고 하네요. 내가 이런 문구나 문장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쓰면 좋겠니? 라고 할 때 그런 키워드를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은 우선은 SEO 앱의 플러그인의 장점은 SEO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SEO의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URL 소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내가 썼던 글을 다시 작성하는데 유용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키워드를 제안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사용자가 직접 키워드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SEO 어시스턴트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구나 문장을 기반으로 키워드 제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제안을 할 때는 SEO 어시스턴트를 쓰고 이 제안된 키워드를 글을 써달라고 할 때는 SEO 앱을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SEO 어시스턴트 플러그인의 단점은 SEO 최적화에 대한 기능이 없어서 SEO의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컨텐츠 생성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O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싶다면 SEO 애플리케이션 플러그인을 쓰고 키워드 제안을 받고 싶다 그러면 SEO 어시스턴트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 플러그인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효과적인 SEO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 말이 맞았죠? 네, 그러면 우선은 키워드 제안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O 센스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구나 문장을 기반으로 키워드 제안을 생성한다 그러군요. 그러면 아래 내용에 생성형 AI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별화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꼭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구를 넣어볼게요. 어떤 키워드 제안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워드 제안에 대한 근거도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런 글을 쓰려면 챗GPT, 생성형 AI, 퍼스널 브랜딩, 차별화된 가치,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 방법 이러한 키워드로 글을 쓰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이 키워드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URL 3개를 넣으면 글을 써준다고 하는 있었잖아요. URL 3개를 카피를 하고 SEO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컨텐츠를 작성하는데요. 다음에 SEO.app의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했고 주요한 키워드는 퍼스널 브랜딩이고 감정은 분노와 탐욕, 목표는 가독성 등급 6으로 단어 순 1000개 정도로 제한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LSI 엔터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출을 해냈고요. 주요 키워드를 첫 번째 문단에 포함시키고 주요 키워드를 적어도 하나의 부제목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자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글을 제안해주고 있네요. 메타 키워드는 퍼스널 브랜딩, 생성형 AI, 챗 GPT, 가치 전달, SNS 활동. 메타 디스크립션은 생성형 AI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와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LSI 엔티티라는 4번 항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에 대한 LSI 엔티티는 차별화된 가치, SNS 활동, 브랜드 구축과 같은 키워드나 구문인데요. 여기서 제안해 준 거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네,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미나 조사를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LSA라는 거는 어떤 키워드가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쓰거나 그래서 글을 좀 세련되게 쓰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미나 조사 단어 일부를 적절히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하거나 컨텐츠 구조를 개선하고 사용자 이해를 돕고, 예를 들면 각 섹션의 제목이나 부제목에 LSI 엔티티를 포함시킬 수가 있고, LSI 엔티티를 활용하면 컨텐츠의 다양성을 향상시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줬으니까 아까 작성했던 글을 LSI 엔티티를 활용해서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긴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위에서 제시한 글이 LSI 엔티티 관점에서 좀 더 풍성하게 작성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려줘 라고 찍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LSI 기반으로 글을 좀 내용이 풍성하게 다채로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은 챗GPT와 생성형 AI라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작성했다라고 하고요. 자신의 차별화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자신의 차별화된 가치는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키워드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의 중요한 개념인 서브 키워드를 통해서 이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퍼스널 브랜딩은 단순히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 줌으로 해서 퍼스널 브랜딩과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어 준 거고요. 자신의 전문성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는 전문성과 지식, 공유, 가치 제공이란 표현은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 요소를 나타내는 거여서 그렇게 핵심 요소를 나타내는 거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는 퍼스널 브랜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SNS 활동, 브랜드 홍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LSI 엔티티를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 주변에 자주 등장하고 문맥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같이 다뤄줌으로 인해서 컨텐츠에 대한 주제성을 더욱 밀도 있게 세웠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SEO 글을 기계적으로 쓰시는 것보다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이 이 글을 어떻게 문맥을 파악하고 어떻게 컨텐츠가 주제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SEO 공부를 할 때 알긴 알았는데 얘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이해가 쉬운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써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두 가지 SEO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하나는 키워드에 대한 제안을 받아봤고 또 하나는 그 키워드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URL 3개를 저희가 넣어준 다음에 이 글보다 잘 쓰는 글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글을 잘 써주고 있잖아요. 그럼 SEO 앱에서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글을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SEO적으로 어떻게 더 최적화할 수 있어 라고 해서 URL을 집어대서 알려주거든요. 제가 요런 주제로 강의했던 거를 블로터에서 기사로 발행한 게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글일 텐데요. 요 URL을 가져와서 요거를 마치 내가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SEO 관점에서 최적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제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준 가이드라인으로 글을 썼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플러그인만 사용하면 웬만한 SEO 글들 정말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미드저니에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진짜 완벽한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에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개선된 글을 작성해줘라고 해볼게요. 네, 위에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SEO 최적화된 글을 작성해줘라고 했고요. 이때 글과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들이 중간에 삽입되면 글의 가독성이 높일 수 있는지 이미지 제안해줘. 너무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퍼스널 브랜딩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하기 라는 글을 제안해줬고 여기는 퍼스널 브랜딩 그림, 차별화된 가치, 전문성 공유, SNS 활동 이 4가지 이미지를 제안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목만 줘서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야 될지 모르니까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이미지를 미드저니 생성하기 위해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할게요. 4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또 좋은 플러그인이 있잖아요. 그 포토 리얼리스틱 요걸 가지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3가지가 다 이미 되어 있어서 새로운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이제 빼고 포토 리얼리스틱
하고요. 여기다가 혹시 왜 검색할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 매우 사실적이면서 같은 톤을 가진 이미지 4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럼 포토 리얼리스틱을 기본으로 부를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부르고 있죠. 하나씩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브랜딩에 관련된 이미지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 브랜드를 나타내는 고유한 상징이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된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 차별화된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퍼즐 조각이나 평범한 돌들 사이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전문 지식 공유에서는 무대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나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SNS 활동에 대해서는 활발한 SNS 활동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아이콘과 그 아이콘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연결성, 참여, 네트워킹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 브랜드를 나타내는 고유한 상징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하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는 각자의 개성이 있는 네 번째 또는 세 번째 이미지가 좋을 것 같고요. 중에서는 첫 번째 것도 괜찮네요. 각자 되게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거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차별화된 가치의 개념을 시각화하는데 독특한 퍼즐 조각이나 평범한 돌들 사이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독특함과 가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마 요게 두 번째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평범한 돌들 사이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요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데 무대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나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발표를 하면서 전달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마지막으로 활발한 SNS 활동을 묘사하는 이미지인데 소셜미디어 아이콘과 그 아이콘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네, 첫 번째도 괜찮고 세 번째도 괜찮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 블로그 글에 넣으면 좋을 만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 리얼리스틱으로 블로그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SEO 앱이나 SEO 어시스턴트로 저희가 글도 작성을 해보고, 기존에 썼던 글을 비교해서 새로운 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추천해 준 걸 가지고 글을 썼을 때에도 좀 더 개선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첫 번째 시리즈부터 지금 세 번째 시리즈까지 SEO에 최적화된 글을 쓸 수 있는 챗GPT 플러그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글에서는 웹파일럿이랑 링크 리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글에서는 SEO 플러그인과 SEO Core AI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특정 웹사이트 URL의 SEO 요소들을 분석하는 부분을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SEO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추천을 받고, SEO 앱을 통해서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데 세 가지 URL의 벤치마킹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글을 쓰게 하고, 마지막에 쓴 글을 SEO 앱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봤죠. 그리고 중요하게 SEO 관점에서 좀 더 고급적인 SEO를 하기 위해서 LSI entity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Latent Semantic Indexing이라고 하는데요. 잠재 시멘틱 인덱스, 그러니까 잠재 의미를 나타내는 인덱스 간의 서로 연결 관계를 활용해서 글이 좀 더 컨텐츠에 대한 주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아서 지루함을 덜 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같은 키워드가 반복돼서 약간 저품질의 글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SEO 앱이 좋았던 부분은 LSI Entity라 그래서 Latent Semantic Indexing을 활용해서 너무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좀 더 지루함을 주거나 검색 엔진 입장에서도 같은 키워드 스태핑 같은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단어, 풍성한 조사나 어미를 이용해서 좀 더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주제 키워드 밑에 하위 키워드로 계속 서포팅을 하면서 글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SEO 레벨에서 굉장히 고급 레벨이에요. 이런 거를 챗GPT4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EO에 최적화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세 번째 시리즈로 한번 발행을 해봤고,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케팅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표시되어 있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팬덤 퍼널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